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ITQ 엑셀 2010 강좌 최신 기출 문제풀이 2019년 8월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A형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지가 주어졌는데 해당 문제지에 보면 수험자 유의사항에 수험자는 반드시 문제를 받는 즉시 해당 시험 과목과 버전 확인하고 그리고 파일을 저장하라. 자, 우선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겠습니다. 엑셀 2010 더블 클릭 실행시킨 다음에 답안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저장 버튼 클릭. 답안 저장 위치는 반드시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저장하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하이펀 본인 이름 수험번호 하이펀 본인 이름 으로 저장 클릭. 그러면 상단에 제목 표시줄이 제대로 저장되어 있으면 바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공통적인 요구 조건, 불변의 요구 조건이 뭐냐면은 해당 모든 작업 시트의 A 연럽이는 1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시트 1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시트 3을 선택을 하면 연속적으로 3개의 시트가 이렇게 뚝딱 선택이 되어집니다. 시트 1, 시트 3. 그러면 그룹이라고 대괄로 이렇게 표시되어지면 2개 이상 시트가 선택됐네. A열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연럽이 선택해서 연럽이 값을 1 입력하고요. 확인 버튼 클릭하면 3개의 시트가 한꺼번에 A 연럽이 조절됐고요. 3개 시트 한꺼번에 선택된 상태에서 문제 요구 조건에 보면 첫 번째 요구 조건 1에 보면은 조건 1에 모든 글꼴 설정하는 문제 유형에 보면 기본 글꼴을 수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굴림에 11포인트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 상태에서 모든 셀 선택 1과 A 만나는 사각형 전체 모든 셀 선택됐고 글꼴 문제에서요 도둠에 11포인트 이렇게 요구하니까 글꼴을요 굴림이죠 지금 굴림에 11포인트 요구하니까 굴림이라고 이렇게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기본 크기는 11입니다. 그러니까 굴림에 11 됐죠. 자, 공통사항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해당 시트의 이름을 반드시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이렇게 바꿔 이렇게 요구하니까 블럭 아무데나 셀 포인트 아무데나 꾹 찍어가지고 블럭 해제하고 시트 이름 수정하겠습니다. 네, 시트 1 더블 클릭 제1작업 엔터키. 시트 2 더블 클릭 제2작업 엔터키. 시트 3 더블 클릭 제3작업 엔터. 현재 선택 시트 세 번째 거니까 반드시 제1작업 시트를 선택을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지를 보고요. 문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지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제1작업 표서직 작성 및 값계산 240점 배점입니다. 출력 형태에 보면은 상단에 도형 제목과 결제란 스킵하고요. 네. B4에서부터 J14까지 영역에 데이터를 열 단위별로 순차적으로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할게요. 보면서 하려고 저는 이렇게 화면 배치를 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제지가 주어집니다. 제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J14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입력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천. 반드시는 아니고요. 네. B4 상품 코드 엔터.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CHC-316 엔터. EMC-120 엔터. ENC-110 엔터. ATC-201 엔터. EWC-230 엔터. EMC-110 엔터. CHC-325 엔터. EWC-230 엔터. 바로 밑에 내용 다 입력하세요. 부산 출발 상품 가격 가로 열고
항공비 불포함 갈로 닫고 평균 엔터. 밑에도 마찬가지 내용 다 입력합니다. 9월 이후 출발하는 여행 상품 수 띄어쓰기도 고려합니다. 엔터. 여행지. 자, 데이터 입력이니까 그냥 제가 좀 빠르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슬러시 프랑스 노르웨이 피요르드 대만 오키나와 영국 스코틀랜드 슬로베니아 슬러시 알바니아 심천 슬러시 나트랑 다낭 독일 슬러시 벨기에 슬러시 영국 엔터. 연럽이 열 경계선 C열 D열 경계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연럽이 조절되고요. D4세 크루즈하고 줄바꿈이 되어 있어요. Alt키 누르고 Ent키 누릅니다. 그냥 Ent키 누르면 그냥 입력돼 버리고요. Alt키를 누른 채 Ent키를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Alt키 누르고 엔터. 두 번째 줄에서 선사명 입력 다 했어요. 최종 그냥 엔터키. 밀레니엄 호 엔터. 빅토리아 호 엔터. 선 프린세스 호 엔터. 노티카 호 엔터. 다 틀리네요. 네, 선사명이 골든 프린세스 호 엔터. 코스타 세레나 호 엔터. 오베이션 호 엔터. 인시그니아 호 엔터. 자, 그 다음에 이 4부터요. 네, 입력 마무리할게요. 2사셀 출발 도시 엔터. 부산 인천 연럽이 경계선 더블 클릭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네. 혹시 블럭 해제되면 다시 이렇게 블럭 잡아도 돼요. 네. 자, 출발 도시 부산 인천 그냥 자동 채워지고 대구 대구 부산 그냥 엔터 누르면 됩니다. 갈로꾸름이 3 입력 안 합니다. 출발 날짜 숫자 키패드 넘버라키 눌러가지고 날짜는요. 네, 숫자 키패드로 입력하는 게 빠릅니다. 숫자 키패드 오른쪽 하단에 엔터키 있으니까 해당 엔터키도 그거 이용하는 게 빨라요. 2019-10-01 엔터. 2019-09-10 엔터. 2019-08-19 엔터. 똑같네요. 네,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는데 그냥 줄 바꿔서 막 이렇게 하기보다 틀리구나. 네. 09-19 엔터. 2019-08-18 엔터. 마지막으로 2019-10-26 엔터. 예약 인원 엔터. 158 268 엔터. 198 엔터. 167 엔터. 236 185 495 168 됐죠? 네, 그 다음에 내용 다 입력합니다. 두 번째로 큰 예약 인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대로 다 입력하세요. 한 칸 띄우고 번째로 큰 예약 인원 엔터키. 여행지 엔터. 상품 가격 줄바꿈 Alt키 누르고 엔터. Alt키 누르고 Ent키 누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공기 불포함 갈로 닫고. 자, 1 쉼표 입력하지 말고 그냥 숫자감에 입력하세요. 14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449 하나 둘 셋 넷 동그라미. 275 하나 둘 셋 넷. 1200000 엔터. 1050000 엔터. 2540000 엔터. 1290000 엔터. 3150000 엔터. 그냥 엔터키. 홍콩 마카오 입력 안 해도 됩니다. H14셀은 유효성 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갈로꾸름이 입력 안 합니다. 출발 날짜. 네. 출발
날짜 잠시만요. 네, 출발 네, 키가 잘못 먹어가지고 출발 날짜 마지막으로 네 출발 요일까지 입력하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출발 요일 이렇게 입력했고요. 열너비 열과 열의 경계선 해당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열너비 조절 요거 많이 넓혀줘야겠다, 그죠? 아니면 더블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당 요 너비에 최대 너비에 맞춰가지고 자동 너비 조절돼요. 열과 열 경계선 더블 클릭해가지고도요. 네. 참조해서 열 너비 조절이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해줬고요. 네. 요거는 너무 넓어졌네, 조금 줄이고. 요거도 너무 넓어졌네, 조금 줄이고. 네, 이렇게. 자, 됐습니다. 데이터 입력까지 끝냈고요. 바로요. 편집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지를 보면 출력 형태 밑에 조건이 동그라미 7개가 있어요. 조건으로 주어지는 부분이고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는 부분을 저는 조건 외의 편집사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출력 형태로 보고 맞춰야 돼요. 대표적으로 테두리, 그 다음에 셀 병합, X 대각 사전 처리,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행 높이 조정, 조건의 편집 바로 하겠습니다. B 4에서부터 J 14까지 네, 너비도 너무 높이도 너무 높아져가지고 자 이렇게 블록 정했고요. 상단에 홈 탭에 글꼴의 테두리 모든 테두리 한번 누르세요. 다시 한번 테두리 바깥쪽 테두리 한번 누르세요. 네. 굵은 상자 테두리 한번 누르세요. 굵은 상자 테두리. 자 모든 테두리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 한번. 그 다음에 어차피 이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하고 적용해야 될 조건 첫 번째 사항으로 정렬 숫자 외계 오른쪽 나머지 가운데 그래서 가운데 정렬 해버리겠습니다. 맞춤 그룹의 수평 정렬 가운데 블록 해제하고요. 문제 출력 형태 보면 꼭 이렇게 나와요. 네. 테두리가 굵게 그리고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이 굵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5에서부터 저기 J12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적용했던 굵은 상자 테두리 이렇게 적용해버리면 위아래에 굵게 됐고 그 다음에 셀 병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셀 병합은 B13에서부터 D13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셀 병합 4군데 요구하거든요. 문제 보면 여기 하고요.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4군데에 병합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영역 범위 잡을 때에는 첫 번째 범위형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나머지를 마우스로 블록 지정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위에 홈탭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됐고요. F13부터 14 X 대각에서 사진 처리한 거 반드시 부르줍니다. 해당 셀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선택 셀 서식 대화 상자에 테두리 탭에 좌상향 우상향 X 만들어주고 그냥 요 2개 누른 거예요. 확인. 자,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 표시 형식 조정요. 숫자 데이터는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표시 형식이 요구되어지는 부분 자체는 여기 2군데입니다. 네. 해당 천 단위 이상 쉼표 적용되어 있고 오른쪽에 한 칸 떨어져 있어요. 여기는 천 단위 이상은 아니지만 오른쪽에 한 칸 떨어져 있어요. 즉 쉼표 스타일 적용되어 있습니다. G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정하세요. G5에서부터 H12까지 위에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쉼표 클릭하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행 높이 설정 마무리하겠습니다. 1, 2, 3행 행 선택합니다. 1, 2, 3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25 무난한 숫자 값입니다. 25 확인. 자, 그 다음에 5행부터 14행까지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25를 몇 개 적용했다? 3개 빼면 22 이렇게 네, 익히시면 혼돈 안 하시니까 25, 22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까지 조건의 편집 끝났고요. 그 다음에 문제지 보면서 요구사항은요. 쭉 보면 첫 번째 요구 조건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 조건 제목 오각형 도형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옵셋 대각선 위 보세요. 도형요. 네, 요각선 여기 이렇게 삽입되어 있어요. 도형 삽입하겠습니다.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종류요. 오각형 어디 있느냐? 블록 화살표에 여기 있어요. 블록 화살표에 기본 도형 자주 보셔가지고 빨리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시간 줄일 수 있습니다. B1 위에서부터 요만큼 떨어져 있고 밑에서도 요만큼 떨어져 있고 G3 가득 안 찼죠. 중간 정도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요. 요거 보면서 하겠습니다. 요거 조건. 자, 문제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은 그림자 옵셋 대각선 오른쪽 위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도형 스타일의 도형효가 그림자 바깥쪽 영역 9개 중에 옵셋 대각선 오른쪽 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찾아보면 옵셋 오른쪽하고 대각선 위 7번째 거 옵셋 대각선 오른쪽 위 클릭하면 되겠고요. 글자 내용 입력합니다. 크루즈 여행 상품 예약 현황 입력했고 입력한 도형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상 글꼴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굴림의 24포인트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24 입력하고 엔터키 글자 색깔 검정 굵게 글꼴 서체 밑에 있는 가 진하게 채우기 깡통에 표준색의 네 번째 노랑 문제에서 요구 조건이 이렇지만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정렬 자체가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돼 있고 테두리도 굵게 검은색으로 돼 있네요. 네. 그러면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까지 맞춰주고요. 테두리는 그리 서식의 도형의 윤곽선 색깔 검정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요구 조건 세 번째 요구 조건 이미셀 결제란 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대로 나옵니다. 이미셀 결제란 작성하여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고 붙여넣기 하고 원본 삭제의 출력 형태의 결제란을 보면서 암호 셀이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는 이 작업으로 가서요. C2부터요. F3 영역의 결제란 만들 거예요. 네. 내용부터 결제, 담당, 과장, 차장 이렇게 입력했고 블록 지정 테두리요. 모든 테두리 모든 테두리 수평 정렬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결제 C2와 C3 블록 지정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그 다음에 해당 방향요 방향을 세로 쓰기로 합니다. 방향 세로 쓰기 가나 대각선 화살표 되어 있는 아이콘 이용하면 돼요. 네. 세로 쓰기 됐고 크기 문제 출력 형태 보고 맞춰주세요. 숫자 값으로 하면 C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4 DEF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7.5 추천입니다. 추천 이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17.5 사인 또는 도장 찍는 삼행 행높이 40 반드시는 아니고요. 추천입니다. 네. 4 7.5 10 7.5 40 자, 그림으로 복사할 겁니다. 네. 해당 범위 영역 결제란 홈 탭의 클립보드의 복사 옆에 펼침 버튼 그림으로 복사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 붙여넣기는 제1작업의 H1셀 컨트롤 V 해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끝에 라인 맞추고요. 왼쪽은 H 여기 시작까지니까 조절점 가지고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원본 지워라 라고 요구되어 있으니까 이 작업에 가서 열너비 조절한 범위 C부터 F까지 블럭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행높이 조절한 범위 2행 3행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깨끗하게 지웠어요. 다음 네 번째 요구 조건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색 채우기 하세요. B4부터 J4 영역과 G14, I14 문제 출력 형태 보면 표머리글과 여행지 출발 날짜
색깔은 주황으로 채워라. 그러면 바로 하겠습니다. 1작업 시트에 표 머리글 영역과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여행지와 출발 날짜 선택하고 글꼴에서 채우기 표준색의 주황. 너비가 여기 좀 더 넓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줄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너비 항공사도 네, 좀 넓어져야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너비 조절했으면 이 결제란도 맞춰가지고요 너비를 이만큼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자, 다음요. 유효성 검사 반드시 나옵니다. H14셀의 여행지 범위 영역 선택하도록 해. H14셀 제가 여기 홍콩 슬러시 마카오 입력 안 해도 된다 말씀드렸는데 왜? 유효성 검사 반드시 나오니까. 네. 선택 H14셀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면 데이터 유효성 대화상자 설정 탭의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으로 반드시 바꿔주고요. 제한 대상을 목록 원본 입력량 클릭 범위 영역 C5에서부터 C12까지 영역을 마우스를 블록 지정하면 자동 입력되고 확인 버튼 클릭 펼치 버튼 생겼죠? 펼치 버튼 눌렀을 때 목록 참조되고요. 홍콩 슬러시 마카오 선택해서 보이게 하면 되겠고 마지막 점수 주는 여섯 번째 G5에서부터 G12 영역 숫자 뒤에 명 표시해 이렇게 돼 있어요. G5에서부터요 G12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셀 서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선택 셀 서식 대화 상자에 표시 형식 탭에 범주 마지막 거 사용자 지정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158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천단위 구분 기호 없어요. 네, 그러면 그냥 G 슬러시 표준 선택해줘도 됩니다. 네, 형식 G 슬러시 표준 입력란 클릭 뒤에 명 추가하는 문자니까 상따옴표 묶음 명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하면 미리 보기가 158명 됐죠. 네, 자 이렇게 하고 최종 확인 눌렀는데 정렬이 가로 너비에 가운데 정렬됐는데 실제 명자가 보이지만 실제 입력값은 숫자예요. 숫자만 입력되어 있는데 첫 번째 구조권에 정렬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 정렬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당 G5에서부터요 G12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홈 탭에 맞춤에서 오른쪽 맞춤 얘를 클릭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건 마지막 7번째 점수 주는 문제 G5에서부터 G12는 예약 인원으로 이름 정의하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G5에서부터요. 네, G5에서부터 G12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이름 상자 시작셀 G5 돼 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이름으로요 수정하세요. G5를 예약 인원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네, 요구 조건 충족되어졌고요. 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 테두리 셀 테두리 선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보기 탭에 표시 그룹에서 눈금선 체크박스를 해제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100점 부분이고요.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고요. 바로 이어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풀이 진행은 함수 문제 바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입력과 표서식과 값계산 부분이잖아요. 네, 값계산 부분에 해당 함수 6문제 각 문항당 몇 점? 20점 차지합니다. 단계별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문제 첫 번째요. 항공사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보면서 할게요. 자, 항공사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는 해당 첫 번째 셀에 수식을 구한 다음에 자동차 핸들로 드래그 해가지고 풀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는 나오는 함수의 종류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if, 판정, 순위, 랭크, choose하고 조합하는 거 정도 많이 나와요. 네. 이 케이스도 if, mid 함수, 그 다음에 choose하고 weekday 함수, 날짜가 입력된 경우에는 weekday 함수 자주 나옵니다. 요일 구하는 함수거든요. 순차적으로요. 네, 항공사 I 5셀 선택한 다음에 이꼴 입력하고요. if, mid 함수 이용해가지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판정의 경우를 따져보니까
상품 코드의 5번째 글자가 1이면 대한항공, 2면 아시아나, 그 외에는 저가항공. 판정의 경우의 수가 3개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개만큼 if 함수 개수가 필요합니다. 그 if를 2개 사용해야 됩니다. 자, 순차적으로 if 판정 갈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은 뭔데? 상품 코드의 5번째 글자 뽑아와 mid 함수 이용합니다. mid 갈로 열고요. 네. 텍스트 대상 오른쪽에 있는 상품 코드 셀, 그 다음에 도움말이 이렇게 떠요. 도움말이. 그 다음 쉼표 입력하세요. 시작 셀은요 5번째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5번째부터 쉼표 몇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하면 5번째 한 글자 뽑아왔고요. 뽑아온 그 글자가 문제에서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이냐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비교연산자 equal.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mid 함수로 뽑아온 결과값은요 숫자가 아니고 문자이기 때문에 1이냐 할 때 1을요 반드시 상따옴표로 감싸줘야 돼요. 이게 주의사항이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문제에서요 뭐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대한항공 문자열이니까 상따옴표 대한항공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어 쉼표에서요 이번에는 나머지는 저가항공이 아니라 또 조건이 있어요. 2면 아시아나항공 그 외에는 저가항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팁을 말씀을 드리면 equal 이하에 있는 if equal 이하 뒤에 있는 if를 저기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복사하고요. 제일 끝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한 다음에 1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다시 조건문으로 문제에서는 2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네, 2면 아시아나 항공 뒤에 걸 수정하세요. 아시아나. 그렇지도 않아 나머지는 저가항공 제일 끝에다가 저가항공 갈로를 2번 닫아줘야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완성된 결과입니다. 네. 자, 이대로 엔터키 눌러가지고요 판정 해당 셀 선택 자동차 핸들 밑으로 드래그 쭉 해가지고 행단위별로 판정이 되고 중간에 굵게 표시되니까 이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네. I5셀에 입력할 완성된 수식은 이렇습니다. 수식 밑에다가 무당당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조건식을 만족하느냐 1이냐 그러면 대한항공, 그렇지 않아 그런 경우에 다시 if. 네. 두 번째 2냐 그러면 아시아나, 그렇지 않아 그런 경우에는 네. 마지막은 저가항공 이렇게 1번 풀이 끝났고요. 다음 2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완성 못했으면 설명 동영상 멈추고요 완성하시고 다시 플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서요 출발 요일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출발 요일은 어떻게 구하는데 출발 요일은 출발 날짜의 요일을 구하는데 추자고요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하고 표시는 월요일 이렇게 표시되어 있끔 해. J5셀 선택하고요 J5셀 선택하고요 equal choose 위크데이는 CHO 추즈부터요. CHO 하면 추천 함수는 CHO밖에 안 떠요. 추즈밖에 안 떠요. 더블 클릭 목록 번호인데 여기에 위크데이가 와야 돼요. WE 이렇게 하면 추천 함수 중에 위크데이, 그 다음에 날짜 입력셀 출발 날짜, 그 다음에 쉼표. 자, 목록이 쭉 뜨는데 총 네, 1, 2, 3부터 11부터 17까지 있는데 첫 번째 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네, 1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세부 조건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1은 뭔데 아까 도움만 해서요 1을 하게 되면 숫자 1이 일요일이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 갈로 닫게. 그러면 1이 반환됐을 때는 출력을 일요일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상따옴표 일요일 쉼표 순차적으로 2는 월요일 상따옴표 묶음으로 네.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까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칼로 닫기. 네,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엔터키 눌러보면요 이렇게 토요일 판정됐죠. 해당 셀 밑으로 드래그 여기까지
서식 없이 채워라. 그래서 두 번째 문제도 풀이 끝났고요. 두 번째 choose와 weekday 함수를 사용한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다음 3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부터 6번까지는 단일 셀이에요. 네. 하나의 셀에만 구하면 됩니다. 3번 부산 출발 상품 가격 평균 구하라 얘기 돼 있어요. 13셀 선택하고요. 문제 조건에서 함수는요. daverage 함수 이용해 이렇게 돼 있네요. 단일 함수니까 쉬워요. 이꼴 입력하고 dav 하면 추천 함수는 하나밖에 안 떠요. 더블 클릭. 도움말 데이터베이스 쉼표 필드 쉼표 크라이테리오. 데이터베이스는 저희 시험에서는 B4부터 H12까지 선택하면 모든 문제 다 커버됩니다. 쉼표 필드는 평균을 구할 대상 필드요. dAverage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해당 뭐에 대한 평균 구해? 상품 가격, 항공비 불포함의 평균 구해. 그러면 위에 해당 표 머리글 영역에 상품 가격 있죠. H4셀 선택하면 되겠고요. 필드, 쉼표, 조건은요. 부산 출발,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출발 도시 부산 이렇게 딱 선택하면 할 수 있게끔 네. 머리글과 바로 밑에 조건이 바로 입력되어 있어요. 꼭 이렇게 나옵니다. 칼로 닫기 이게 완성되어진 네, 수식이고요. 엔터키 누르면 출발이 부산인 상품 가격, 항공비 불포함의 평균값 구해졌습니다. 3번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바로 이어서요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4번은요 네, 9월 이후에 출발하는 여행 상품 수 14셀 이꼴 입력하고요. 문제 요구하는 대상 함수는 countIF 단일 함수 하나만입니다. 네, countIF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수를 구하는 함수인데 문제 조건은 뭐냐면은 9월 이후에 출발하는 여행 상품 수 구해 출발 날짜가 2019년 9월 1일 이후 개수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 범위요. 네, 출발 날짜 입력되어진 범위 영역을 마우스로 블록 지정합니다. 요 출발 날짜는 빼고 입력 데이터만 이렇게 범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쉼표 자 비교 연산자 포함되어진 조건은 상따옴표로 반드시 묶어가지고 이후 이렇게 돼 있으니까 2019년 9월 1일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상요.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날짜 그대로 2019-09-01 상따옴표 닫고 네 이렇게 함수식 완성했어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요 and 연산자 사용하고 get자를 추가시켜 and 상따옴표 get 상따옴표 닫기 네 이렇게 해서요 4번 풀이도 끝났습니다. 5개 확인되어지고요. 완성된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countIF 조건 범위 쉼표 기준 문자의 연결 연산자 get자 뒤에 덧붙여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두 번째로 큰 예약 인원이라고 제13셀에 풀이하도록 하겠고요. 네. 라지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네. 제13셀 선택 이꼴 라지 LA 하면 추천 함수 하나밖에 안 떠요. 더블 클릭. 라지 함수는 범위 영역 쉼표 몇 번째 큰 값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의된 이름 예약 인원 이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약 인원을 바로 입력해도 됩니다. 입력해도 되고 마우스로 해당 그 범위 영역 G5에서부터 G12 블록 정하면 되고 몇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 이 갈로 닫기. 이게 끝이에요. 네, 그래서 점수 주는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완성된 함수식은 이렇고요. 라지 함수 이용하라. 맥스, 민, 라지, 스몰 중에 하나 나오는 함수 문제는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다음 마지막 6번 보이룩업으로 구하는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네. 문제 보면 출발 날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룩업으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J14셀 이꼴 VL 입력하면 추천 함수는 V룩업밖에 안 떠요. H14셀을 선택한 H14셀 선택하고 쉼표 그 다음에 범위 영역인데 홍콩 마카오가 입력된 셀부터 선택합니다. 찾는 값 C5부터 끝 셀은 H12까지 블록 잡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쉼표 그러면 여기 범위 영역 내에 홍콩 마카오 찾았으면 선택한 녹색 범위 영역 내에 행단위별로 데이터가 딱 뽑아와요.
이 중에서요 몇 번째 열 값을 뽑아올 건데 문제에서 출발 날짜 몇 번째 있어요. 여기 빨갛게 테두리 한 거 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어요. 그래서 선택되어진 빨간색 테두리 범위 내에 네 번째 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열순번은 4. 쉼표. 방식은 저희 시험은 정확히 일치밖에 안 나와요. 칼로 닫아주고 엔터키 눌렀을 때 해당 숫자가 표시되어지면 문제에서 날짜 형식으로 보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표시 형식을 조절해 주도록 할 겁니다. 위에 홈 탭에 표시 형식에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요. 간단한 날짜로 해주면 날짜 형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요 완성이 되어졌고요. 함수 문제 네 해당 요 브이로그 함수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고요. 해서 6문제 풀이 마쳤고 각 20점 배점 차지합니다. 바로요 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 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 문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조건부 서식 수식 이용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수식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선택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범위 영역을 B5에서부터요. 행단이 행전체 돼 있죠. B5에서부터 머리꼴 빼고 B5부터 J12까지만요. B5부터 J12까지만 범위 지정하세요. B5부터 J12까지. 밑에 13과 14행은 함수 관련되어진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B5부터 J12까지 블록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에 밑에서 세 번째 새 규칙을 선택을 해서 새 서식 규칙 대화생자 실행되면 규칙 유형 선택의 마지막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수식 입력량 커스 찍고 수식은 반드시 이퀄, 그리고 선택한 범위 영역 내의 첫 번째 행 기준으로 수식을 완성을 시킵니다. 문제에서요 상품 가격 항공비 불포함이 300만 이상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해당 그 셀 H5셀입니다. 이꼴 입력하고 H5셀 마우스로 꾹 찍으면 보다시피 절대 참조 형태로 해서 달러가요 여기 H와 O 사이에 다 붙어 있어요. 앞에 다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행단위별로 체킹이 돼야 되니까 O 앞에 있는 달러는 반드시 없애줘야 돼요. F4번 기름키 2번 누른다든지 수동으로 지워도 되고, 이 값이 이상이냐 크거나 같다 3, 100만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수식 완성했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할 서식은 여기 있는 서식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서식 버튼 클릭 해서요 조건은 심플합니다. 글꼴 파랑, 글꼴 탭의 색깔 펼침 버튼, 표준색 끝에서 세 번째 거 파랑, 그 다음에 굵게 해 위에 글꼴 스타일에 굵게 한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 최종 확인 버튼 클릭 하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만입니다. 그죠? 300만 이상인 거. 네, 이렇게 행단위별 굵게 파랑 적용됐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고요. 이 작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업은 목표와 찾기 및 필터 문제 나왔는데요. 네, 목표와 찾기 및 필터 1작업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2작업 시트에 B2에 모두 붙여넣기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조건 수행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요. 자,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범위 잡아가지고 복사하기 전에 혹시 오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네. 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데 여기 오타가 있으면 1작업에서도 마이너스가 되고요. 2작업에서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B2셀에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고 모두 붙여넣기. 열 너비가 좁아서 잘 안 보이는 열은 열과 열 경계선 더블 클릭 해가지고요. 이렇게 잘 보이게끔 해주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 맞춰가지고요. 네. 됐죠? 자, 문제 보면서 하겠습니다. 조건이 목표와 찾기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 목표와 찾기에 첫 번째 B11에서부터 G11셀, B11에서부터 G11셀을 병합해 범위 지정한 다음에 홈 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병합됐고요. 내용 입력하라. 예약 인원의 전체 평균 입력했고
그 다음에 H11셀에 예약 인원의 전체 평균을 구하는데 average 함수 사용해 equal AVR average 더블 클릭 뭐에 대한 전체 인원의 평균 선택 범위는 예약 인원의 전체 평균 예약 인원은 G3에서부터 G10까지입니다. G3에서부터 G10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갈로 닫고 그냥 엔터키 누르면 예약 인원의 평균이 구해졌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구 조건이 테두리 설정에 여기 범위 영역에 테두리 그냥 모든 테두리 하면 되겠고 가운데 맞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맞춤을 해제했다가 다시 한번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고요.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으로서요. 예약 인원의 평균값이 저희 지금 현재 234.375명인데 요게 250이 되려면 홍콩 마카오 여행지의 예약 인원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목표 찾기를 구해 해당 셀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 밑에 목표 찾기를 클릭한 다음에 수식 셀 H11셀 선택되어 있고 찾는 값 문제에서 요구하는 250 입력하고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 문제에서 요구하는 홍콩 마카오의 예약 인원 셀 해서요. 목표 찾기 대상자는 이렇게 H11 찾는 값 250 값을 바꿀 셀 G3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네, 최종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수정 완료해주면 되겠고요. 자, 목표 찾기 이렇게 완성했고요. 자, 그 다음에 고급 필터 반드시 나옵니다. 고급 필터 문제. 고급 필터 문제는 먼저는요. 네, 해당 그 조건 범위부터 먼저 완성하도록 할 건데 출발 도시가 대구이거나 상품 가격이 400만 이상 두 가지 조건입니다. 네, 두 가지 조건. 연결고리가 이거나로 되어 있고 파악하시고 우선 두 개의 조건 필드를 복사해서 조건 위치 B14셀에 붙여넣기 할게요. 위에 출발 도시 요거 하고요.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상품 가격 복사한 다음에 B14셀에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 조건 출발 도시 밑에 대구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 가격에 대한 조건 400만 이상이라는 게 이거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행위 하면 안 돼요. 한 칸 밑에 해야 됩니다. 이거나는 이거는 같은 행위 합니다. 여기다가 이상이냐 크거나 같다 4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조건 범위 완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 보면 필드를 4개만 제한을 하는 요구 조건이 주어져요. 그리고 B18셀에 붙여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행지 표머리걸 선택 바로 옆에 크루즈 선사명 출발 두 개는 연속 범위고 컨트롤 키 누르고 출발 날짜와 예약인원 됐죠? 컨트롤 C 복사했습니다. B18셀에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 했고요. 그 다음에 고급 필터 이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줄여가지고 고급 필터 적용하기 위해서요. 너비가 약간 범위 영역을 고급 필터 적용할 범위 영역인 B2부터요 H10까지를 블록 정하세요. B2부터 H10까지 마우스로 이렇게 블록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단의 데이터 탭의 정렬의 고급을 클릭하고요. 고급 필터에서요 결과는 다른 장소의 복사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입력란 커스 찍고 문제 B14부터 입력했던 조건 범위 영역 B14부터 C16까지 블록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복사 위치 커스 찍고 잘못했네 제가 B14 18셀인데 이거 이렇게 다시 제가 잘라가지고 붙여넣겠어요. 컨트롤 X 컨트롤 V.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B2부터 H10까지 블록 지정 데이터의 고급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는 B14부터 C16까지 복사 위치는 B18에서부터 E18까지 다 지정하고 확인 버튼 클릭해서 저 무조건 만족하는 거는 두 개만이네요. 너비가 좁으니까 이렇게 넓혀가지고 다 보이게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고요. 이 작업 목표가 찾기와 고급 필터 80점 배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작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작업 문제는 정렬 부분한 문제 쉽게 나왔어요. 1작업의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 3작업의 B에 모두 붙여넣기 하고 다음 조건 수행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작업 시트에 B4부터 A12 선택되어 있으니까 복사하고요. 3작업 시트에 B2에다가요 모두 붙여넣기. 열너비 좁아서 잘 안 보이는 열과 열 경계선 더블 클릭.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내용이 다 보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지 보면 부분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먼저 정렬을 해야 되는데 문제 출력 형태에서 정렬의 기준 파악해 보면 행이 추가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행이 추가되어 있죠. 다른 건 비어 있는데 네. 출발 도시를 기준으로 정렬을 했네. 인천, 부산, 대구, 희역 기역순입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어요. 출발 도시 기준으로. 그러면 출발 도시 머리 걸 선택하고요. 정렬 필터에서 희역 기역 꾹 눌러요. 그러면 인천, 부산, 대구 정렬됐죠. 이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그룹할 대하상자 부분합 대하상자의 그룹할 항목은 정렬했던 기준인 출발 도시로 바꿔줘야 되고요. 출발 도시. 그 다음 문제 보세요. 함수 2개 부분합 구하는 걸로 네, 이중 부분합 문제 꼭 나옵니다. 여행지의 개수 구해. 그러면 첫 번째 부분합 적용할 대상 함수는 개수입니다. 개수로 바꿔주고 부분합 계산 항목은 여행지만 기준으로 체크된 거 다 해제하고. 그래서 첫 번째 부분합 대하상자 설정 결과는 그룹할 항목 출발 도시 사용할 함수 개수 부분합 계산 항목은 여행지 이렇게 세 가지 설정했으면 확인 클릭. 이렇게 했습니다. 네. 꼭 부분합은 2개 묻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부분합은 문제 조건에 예약 인원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예약 인원의 평균. 그룹할 항목은 그대로 출발 도시. 사용할 함수는 이번에는 평균. 문제에서 묻는 대상 평균 대상은 예약 인원요. 그러면 여행지 체크 해제하고 예약 인원만 체크. 한 다음에 반드시 두 번째 부분합 구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반드시 없애야 돼요. 얘를 이거를 체크하게 되면 앞에 구했던 게 지워져요. 그래서 얘는 체크 해제. 두 번째 부분합 구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 하면 이렇게 네, 이중 부분합 구해줬고 너비가 좁으면 열과 열 경계선 더블 클릭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꼭 무너지는 조건에 보면은 윤곽 지워라. 굉장히 쉬워요. 네. 윤곽 지워라 라는 부분은요. 네. 해당 앞에 있는 거 지우는 건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 클릭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 보니까 여기 예약 인원하고 요 값 자체가 네. 출력 형태는 222, 234 이렇게 정수값만 보이네요. 입력 데이터가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지 약간 염려스럽긴 한데 체킹해 보도록 하겠고 이렇게 돼 있는 건 선택해 가지고요. 홈 탭에 요 자릿수 늘림 줄임이 있습니다. 아, 지금 요거 가지고 조정이 안 되네. 네. 그럼 그냥 두세요. 그냥 두고 제가 지금 현재 이거 체킹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약 인원수가 데이터하고 한번 혹시 입력이 제대로 됐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상관없고요. 입력이 혹시 잘못됐으면 나중에라도 발견했을 때 수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158명, 268, 198, 167, 236, 185, 495, 168. 네, 순서 없네요. 네, 이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제 4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4작업은 그래프 작업입니다. 그래프 작업은요. 100점 100점인데 1작업의 데이터 이용해서 그래프 작성하라 이렇게 고정적으로 요구되어지니까 차트가 묶은 세로막 대형이면 밑으로 내려가서요. 가로 항목하고 범례 이용해 가지고 차트에 사용될 데이터를 뽑아내요. 자, 시험장에서는 문제지가 페이퍼 종이로 주어지니까 네, 볼펜 들고 가셔가지고 마킹하면서 풀어도 됩니다. 확인해 봅니다. 가로 항목 밀레니엄호는 여기 크루즈 선사명 빅토리아호 선 프린세스호 그다음에 요게 건너뛰어지고요. 그다음에 골든 프린세스호 코스타 세라니호 그다음에 요거 건너뛰고요. 네, 두 개 꼭 건너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자, 세 가지 규칙. 네, 데이터 파악했으면 표머리 걸도 같이 포함을 시켜 사용되는 데이터. 그럼 이렇게 같이 범위 잡고 두 번째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를 잡아라.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를 잡아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꾸러미를 잡아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열 단위 말고 행 단위를 선택하라. 네. 그럼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요. 이렇게 연속 범위 잡았으니까 행 단위는요, 범내, 예약 인원과 상품 가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꾸러미가 총 6개가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자, 파악했으면 데이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셀 컨트롤 키 누르고 예약인은 상품, 노티카어 건너뛰고 두 줄, 같은 행에 두 줄, 오베이션호 건너뛰고 인시그니호에 대한 거. 자, 상단에 삽입 탭 차트 세로 막대형의 2차원 세로 막대형 첫 번째 거. 기본 차트 대조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차트요. 문제 조건에 기본 차트 작성하고 난 다음에 조건에 보면은 필수적으로 세 번째 조건,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를 바꿔라. 반드시 요구되어집니다. 네. 차트 이동 누릅니다. 차트 이동. 새 시트 선택하고 이름을 제4작업 확인 클릭. 제일 앞에 삽입됐는데 문제 조건은 반드시요. 제일 뒤로 옮겨 1, 2, 3, 4가 되게끔 해. 어디? 출력 형태 밑에. 순서에 대한 조건이 반드시 이렇게 고정적으로 주어져요.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되도록 하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 차트 디자인 도구에 대한 요구사항인데 차트 선택하고 위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레이아웃은 차트 레이아웃 세 번째 거 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은 26번째 거 펼치 버튼 눌러 8개 단위거든요. 382, 24, 25, 26 클릭 됐고, 다섯 번째 영역 서식 차트 영역에 대한 글꼴 차트 선택하고 글꼴 굴림에 11 입력하고 엔터키. 채우 효과 차트 영역에서 아웃 오른쪽부터 차트 영역 서식 선택.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질감의 종류는 다랑 박엽지. 네 번째 줄 두 번째 열. 반드시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림 영역 흰색인데 그래도 해줘야 돼요. 네.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그림 영역 서식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 흰 색깔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차트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 고정적으로 꼭 이렇게 요구되어지는데 문제 출력 형태에 있는 차트 제목 내용부터 먼저 수정하겠습니다. 차트 제목 내용요. 네. 출력 형태의 차트 제목의 내용은 파악해 보니까 인천 및 부산 출발 예약 현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고정적으로 글꼴이요. 굴림에 굵게 20포인트 채우기 흰 색깔 테두리 꼭 이렇게 요구되어져요. 그래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굴림 굵게 크기만요 20으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채우기는 제목에 마우스 올리고 오른쪽부터 차트 제목 서식에서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흰 색깔 테두리 설정에 테두리 색 실선 색깔 종류 검정 이렇게 하면 됩니다. 테두리 색 실선 색깔 종류 검정. 자, 여섯 번째까지 했고요. 일곱 번째 네 가지 요구 조건이 있는 사항 순차적으로. 네. 상품 가격의 계열을 차트 종류 표시기능 꺾어 전형으로 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범내에서 확인해 보면 상품 가격 네, 빨간색 갈색이잖아요. 갈색에 마우스 올리고 오른쪽부터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꺾어 전형 기본값이 표시기능 꺾어 전형이니까 확인. 보조축 지정하라 반드시 나옵니다. 꺾어 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계열의 종류를 보조축 오른쪽으로 이렇게 네, 추가됐죠. 두 번째 요구 조건 레이블 빅토리아호의 예약 인원 계열값 표시 출력 형태 참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빅토리아호의 예약인은 파란색 막대 위에 268명 추가된 거 처리하라 위반입니다. 빅토리아호의 파란색 막대 선택하면 다른 것도 선택 같이 되니까 이것만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면 268명이라고 여기 추가되어졌어요. 네, 됐고 위에 문제 출력 형태 이대로니까 됐고 그 다음에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반드시 요구되어집니다. 눈금선 주 눈금선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눈금선 서식에서요 선 스타일의 대시 종류에서
파선을 선택을 하면 네 번째 거 되어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축에 대한 출력 형태 참조하라 얘기 돼 있어요. 네, 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값 축요, 네, 세로값 축 주는 검선 이렇게 비교해 보면 0, 50명, 최대값 300명, 수정사항 없어요. 자,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값 축, 네, 최소값 하이펀 50만인데 100만, 최대값 500만, 두 가지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요, 축서식 선택해서 축서식 대하상자 실행이 되어지면 주 단위 100만으로 바꾸고요, 최대값 500만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네. 자, 셀서식 대하상자 실행되어지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셀서식 대하상자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네, 뜨면 수정 바로 하고요. 그 다음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딩 속도가 좀 느렸네요. 최대값 고정으로 바꾸고 500만 3.5, 5 이렇게 돼 있는데 네, 5 이렇게 해도 되겠고, 주 단위 고정으로 바꾸고요. 50만인데 100만이니까 5를 10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이렇게 수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문제 요구 조건에 여덟 번째 요구 조건 법내명 변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내명은 지금 두 줄로 되어 있는 걸 한 줄로 바꾸라 이렇게 요구되어지죠. 네. 상품 가격이 법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합니다. 데이터 선택, 데이터 원본 선택에 항목, 네, 법내 항목 상품 가격 편집 버튼 눌러가지고 옆에 있는 이름값 확인해서 직접 입력하세요. 상품 가격 갈로 항공비 불포함 갈로 닫고 확인 버튼 클릭, 문제 출력 형태하고 맞춰가지고 됐네. 최종 확인. 자, 마지막 아홉 번째 남았습니다. 네, 도형사에 하는 요구 조건 나와 있는데 모서리 둥근 사각형 설명서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최대 예약 인원 삽입에 도형 모서리 둥근 사각형 설명서 문제 참조해가지고요, 이렇게 삽입을 하고요. 네, 크기 및 위치값 조정해가지고 네, 250명 여기 너비값. 자, 내용 입력합니다. 최대 엔터키 예약 인원 입력하고 해당 도형 선택한 다음에 차트 영역의 글꼴이 굴림의 11이었어요. 다섯 번째 요구 조건이. 그래서 차트 영역의 글꼴에 맞춰가지고 글꼴 수정을 굴림의 11포인트. 문제 출력 형태 글자 색깔 검정, 채우기 색깔 흰 색깔, 뾰족한 부분에 가리키는 부분 너비값 요거 좀 더 넓혀주고, 네,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부분 268 가리키게끔 됐죠? 이렇게 해서요, 그래프 편집도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최종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19년도 8월 달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A형 ITQ 엑셀 풀이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